강남에 가면 안 그래도 동네 때깔도 좋은데 카페들도 뭐 파리인지 모를 정도로 멋집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따뜻해지면 야외에 이 테이블과 이제 의자들을 내놓고 이 야외에도 이렇게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상으로 야외에 내놓는 부분이 불법이다. 이래서 강남구청이 야외 테라스에 좌석을 다 치워라. 안 치우면 벌금을 매기겠다.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이달 들어 카페 상점들이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야외 테라스와 천막, 테이블을 설치한 것을 다 철거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런 부분들은 그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으면 그 사이에 유해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 뭐 비상으로 차가 다닐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시민들이 쉬는 공간이라고 해서 건축 후퇴선이라고도 하고 건축법상으로는 사유지인데요. 또 공개공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부분입니다. 즉 긴급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와 건물 사이에 최소한의 공간을 놔두게 돼 있죠. 딴 거를 떼보면 거기까지는 내 땅이지만은 그거는 비워놓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게 놓으니까 가게들이 그동안에 자기 땅처럼 이용해서 오다가 지금 혼란에 빠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좀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파리에는 카페 문화가 발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차 마시고 밥 먹을 수 있지만은 파리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이 길거리에 있는 이 테이블이 깔린 카페에 앉아서 차 마시고 또 담화하고 하는 걸 즐기는데요. 뭐 안에보다 목이 좋은 데는 밖에서 마시는 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는 이야기도 있고 밖에 좌석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미리 뭐 예약도 하고 줄도 서고 이렇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밖의 부분은 그러면 파리는 그런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이 있죠. 자기 땅이지만 비워놔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이 공유지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세금을 낸답니다. 즉 그 비워놔야 될 땅을 내 땅이든 아무 시의 땅이든 쓰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낮에는 뭐 불이 나도 금방 치워서 가면 되고요. 저녁에는 그걸 치워 놓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만큼 이 점유 비용을 구청에 내는 쪽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뭐 미관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카페가 일정하게는 그렇게 5개에서 이 보도가 아닌 부분에는 영업을 하는 부분도 조금 허락을 좀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비용 분담을 업주에게 시켜서 적절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이런 합의 문화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우리나라에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맞벌이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소득을 더 버는가 궁금했는데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 평균 소득이 533만원이고 비맞벌이보다 1.4배를 더 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맞벌이 하는 사람은 380만원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평균 맞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152만원을 더 번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 이 전체로 보면 맞벌이 하는 가구는 502만 가구, 맞벌이 하지 않는 가구는 702만 가구로 맞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6대4 정도로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전체 맞벌이 가구의 가구주 소득은 평균 319만원, 배우자 소득은 136만원, 비맞벌이 가구의 가구주 소득은 252만원, 배우자 소득은 8만원 이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신기한 게요. 맞벌이를 하는 가구의 이 가구주 소득이 더 높다는 겁니다. 한 70만원쯤 높은데요. 이거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소득 수준이 더 높을수록 맞벌이를 하는 성향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근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 중산층 기준으로 해서 외식비, 편의식품비, 가사 서비스, 의복 관련 서비스 등 시간 절약 소비 비중이 9.9%로 비맞벌이 가구보다 9.4% 컸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이 맞벌이 가구의 소비 성향이 각 분야에서 조금씩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구는 여가를 즐길 시간이 부족해서 오락문화비의 지출은 작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갔냐? 맞벌이 가구는
부모가 출근하는 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줄 시설이 필요하므로 학원 등에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보육료, 이런 교육료, 이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맞벌이를 합니다. 둘 다 바쁘죠. 집안일 가지고 마누라가 맞벌이 하기 시작하면 남편은 집안일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애들 드는 비용들은, 키우는 비용은 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뭐 여가를 즐길 시간도 줄어듭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부분은 점점 갈수록 고민일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다 맞벌이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맞벌이가 점점 대세가 되어 가는데요. 이것이 무슨 뭐 자기 실현이나 경력 단절을 당하기 싫어서 이런 부분들은 옛날 이야기고요. 이제는 둘이 안 벌면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맞벌이가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전의 맞벌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참, 가정도 삭막해져 갑니다. 올해 대기업 신입직의 연봉이 평균 3,893만원, 즉 4천만원쯤 되는데요. 작년보다 3.2% 인상되었답니다.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 연봉은 2,455만원, 2,500만원가량 되는데요. 대기업보다는 한 1,438만원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간의 연봉 격차는 더 커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이럴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공기업은 3,288만원, 외국계는 3,277만원. 자, 다른데 공기업, 외국계, 대기업은 다 올랐는데 중소기업만 임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덜 받는 사람의 임금은 더 작아지고, 안 그래도 많이 받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데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이 과연 좀 옳은 건가? 참, 이러니까 그렇게 중소기업 안 가려고 전부 한 방을 노리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가려고 저렇게 공시족, 지직족들이 몇 년씩 공부하고 하는 거 수백 군데 원서 넣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 중에서요, 자동차 분야가 신입생 연봉이 4,289만원으로 제일 많다는데요. 금융이 4,225만원, 건설이 4,167만원이랍니다. 요즘 차 많이 팔아서 그런가, 앞으로 차가 좀 안 팔리면 과연 이대로 줄 것인가 의심스러운데요. 저는 이런 것도 대기업들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임금을 적절하게 좀 통제를 하면서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건데, 자기들 카테고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그냥 연봉 많이 주고 그 들어오는 문은 바늘구멍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회사 좀 안 좋아지면 오래 들어온 사람 보고도 나가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기업 통계가 대졸 초임이 4천만원 받는다. 한국에 이런 초임이 몇 명이 되겠는가? 제가 볼 때 0.몇 %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과연 이렇게 보도할 때 영혼이 없이 그냥 대기업은 4천만원, 중소기업은 2,500만원 이렇게 보도하면요. 근데 진짜 중소기업에서 2,500만원을 받는가도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것이 한번 발표하는 내용대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지, 얼마 전에 무슨 상공예술입니까 어디서 이런 거 발표했다가 한마디로 그 욕먹었지 않습니까? 취업 포탈 잡코리아가 발표했다는데요. 언론은 이런 어디서 발표해서 맨날 이렇게 하는 내용들 중에 상당한 부분은 뭔가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언론은 이걸 그대로 받아서 적으려면 언론이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그게 사실인지도 좀 검증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